안녕하세요. LA에 사는 최운영의 코어 리포트 10편을 시작합니다. 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20살짜리 백악관 인턴과 여러 차례의 성관계를, 그것도 백악관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탄로나서 미 연방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받았었죠. 기억나세요? 사진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잖아요. 빌 클린턴. 옆에 서 있는 젊은 아가씨는 마니카 루인스키입니다. 이 대통령이 자기 재임 시절에 백악관 집무실 그 복도 이런 데서 저 젊은 20살짜리 백악관 인턴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 끝까지 부인하다가 나중에 탄로가 났죠. 처음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완강히 부인했어요. 난 절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랜드 주어리라고 그 TV 앞에서, 현직 대통령이니까 법정으로 나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TV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밝힌 그 TV 담화 같은 걸 했어요. 담화가 아니죠. TV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 빌 클린턴이, 저 현직 대통령이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부인하는 그 15분인가 짜리의 그 TV 그 녹화에 그거 하는 동안 이게 바디 랭귀지라고 들어보셨죠? 바디 랭귀지. 그 몸이 말하는 언어입니다. 입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 몸이 말하는 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세, 얼굴 표정, 목소리 이런 거 다 종합한 거예요. 그 자기가 부인하는 TV 녹화를 한 동안 저 빌 클린턴이 이 바디 랭귀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코를 8번 만졌고 마른 기침을 6번 했고, 마른 기침을 물을 자주 마시고 그랬답니다. 그게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바디 랭귀지래요. 이제 빼셔도 돼요. 자,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부인했어요. 난 부적절한 관계 없었다. 그때 그 특별 검사가 지정됐었죠. 스타라는 이름에.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의 그 완강한 부인을 한 방에 거꾸로 때려서,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20살짜리 인턴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라고 시인하게 만든 것은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스타 특별검사가 부인하는 현직 대통령에게, 여보시오, 나 지금 이 증거를 입수했는데, 하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방에. 그게 뭘까요? 그게 저 20살짜리 인턴이 머리가 좋았는지, 그 대통령하고 한 번 관계를 가질 때 그 중에 한 번에 자기가 갭 아시잖아요. 갭 스토어에서 60불인지 80불인지 사 입은 그 드레스를 입고 갔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이 분비물을 묻힌 거예요. 그걸 세탁소에 가서 세탁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겁니다. DNA 다 나오잖아요, 요새. 특별검사가 나 이거 입수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 드레스가, 그 드레스가 나중에 얼마죠? 2만 불인지 12만 불에 경매에서 팔렸어요. 대통령이 묻힌 얼룩이 있다는 그거 하나로. 희한한 세상 아닙니까? 그럼 미쳤다고 2만 불인지 12만 불을 그 대통령이 옷좀, 죄송합니다. 자, 저 망신을 당한 클린턴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들키지 않을 보장이 있다면 누구나 거짓말을 할 것이다. 저는 그 양반의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우리 거짓말 하면서 살잖아요. 상대를 배려하는 하얀 거짓말, 또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시꺼먼 거짓말. 우린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는 파트타임 거짓말쟁이고 누구는 풀타임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마저 요새는, 우리 구성원들이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요새 거짓이 무성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트럼프 집권 이후로 제가 뭐 또 트럼프 매도하려. 그래서 요즘 사회를 post truth, post trut, 진실 이후의 세상이라고 불러요. 진실이 실종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개인의 또는 내 그룹의, 내 조직의 어떤 이익과 발전과 이런 걸 위해서 거짓말 밥 먹듯 하잖아요. 밥 먹듯. 이제 우리는 진실이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실종된 세상에 살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진실의 자리를 이겨야 한다는 위닝.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팽배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진실을 찾지 않아요. 진실을 찾았는데 이게 내 주장하고 좀, 우리 시대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 이겼든지 이기기만 하면 돼요.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요즘에 누가 큰 돈을 벌었다 하면 우리 옛날 같으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 뭘 해서 벌었대? 어떻게 벌었대? 요새 그런 거 누가 물어봅니까? 벌기만 하면 됐지. 이기기만 하면 됐지. 우리의 관심은 이제는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를 벌었대? 묻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벌었는지는. 그래서 이어령 교수,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인, 저는 이어령 교수를 직접 대면 인터뷰를 한 두세 번 했어요. 행운스럽게도. 그분이 뭐 최근은 아닙니다. 벌써 2, 3년 된 것 같은데 어느 10분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랑 인터뷰한 거는 그 이전이고, 새로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명예교수시죠 지금. 교수님은 요즘엔 뭐에 집중하시고 뭐에 에너지를 쏟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답게 그분의 명쾌한 답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자본주의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나 지금 구명 보트를 만드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가짜 뉴스, 악성 음모론, 뭐 악의적인 거짓말, 이런 거에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가 진실인지 파악하고 파헤쳐보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요새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뭐가 진실인지 그 뿌리를 파헤치고 그런 시간과 노력, 자원이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귀에 솔깃한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아 이게 진실 같겠지 하면 그걸 그냥 진실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분열되고 갈등과 대립, 투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건 아니면 인간 사이의 관계건 진실과 진실을 토대로 한 믿음, 그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공기의 산소처럼 그게 민주주의, 관계 이런 거를 지탱해 나가는 건데, 우리는 진실, 믿음 이런 거 없이 가요 요새. 이익, 이기는 거, 승리.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뭐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리서치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거 필요 없었어요. 왜 필요 없었죠? 우리에게 육감, 예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대화에는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럼 육감으로 알았지? 그런 말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중에 육감과 예감을 예리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허튼 걸로 엿바꿔 먹은 거예요. 이해타산, 짧은 이익, 나만의 시각 이런 걸로 그런 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원래 주어졌던 육감, 예감 이런 더 좋은 능력을 엿바꿔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정에 빠져가면서 속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한 7, 8년 전에 굉장히 힘들 때 그 사기에 한번 걸려 넘어갔었어요. 야, 기술 좋은데 그 무슨 완벽한 미 연방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 뭐 정말 아무리 봐도, 길게 얘기하고 그걸 은행에 입금했더니 은행에서도 그걸 몰라보고 다 제대로 입금 처리해가지고 한 달 있다가 저한테 이거 위조입니다, 당신 어카운트에서 이 금액 빼겠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저도 미국에 50년 살면서 뭐 똑똑한 척하는 저도. 자, 그럼 우리가 육감과 예감을 옛날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의존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인 육감과 예감이 없으니까 그냥 뭔가에 그래도 의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사기를 치는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씨 다음 글에 부탁합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예요. 거짓말 탐지기.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이 고성능 거짓말 탐지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거짓말 탐지기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 보시잖아요, 저렇게. 거짓말 탐지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아요. 어느 나라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뭘로 판단하죠? 거짓말 탐지기는 저기 그림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체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그냥 뭐 무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질문합니다. 당신 언제 그 현장에 갔었습니까? 거기 있었습니까? 당신 거기서 뭘 했지요? 몇 시에 거길 떠났지요? 당신은 그 살인사건이 당신 떠나고 난 다음에 벌어졌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당신 실제로 떠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는 봐요. 그 사람이 하는 언어로. 그러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신체 반응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땀을 흘리는지, 정상보다 이상으로, 또 심장 박동수가 정상보다 이상으로 뛰는지, 얼굴이 달아오르는지, 침이 마르는지, 마른 기침을 하는지, 이게 아까 클린턴 얘기처럼 이런 것들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은 듣지 않고 빼주셔도 돼요. 그런데도 아주 소수의 특별한 이 프로들은 거짓말 탐지기도 속여먹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우리는 꿈 듣지 마요. 거짓말 탐지기 우린 속여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그 최고의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속여먹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그 결과가 법정의 기록으로 채택되지 않아요. 그냥 참조 자료로만 쓰일 뿐이지. 왜?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잠시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중 목욕탕에 가가지고 거기 그 뭐 나중에 휴게실 같은데 뭐 찜질방 같은데 갈 때는 뭐 하얀 바지 뭐 웃돌이 이런 거를 1,000원인가 1,500원 주고 자기가 가져가지 않으면 거기 있는 거를 돈 내고 이게 입어요. 그래가지고 찜질방 같은 데서 뭐 이제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10,000원짜리를 갖고 1,000얼마를 해서 하얀 옷 입고 거기 있다가 그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스른 돈을 거기서 빌려 입었던 거기 하얀 숏팬츠에다가 넣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분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대중목욕탕을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8천 몇백 원 주머니에 넣고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통에다가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거기 좀 보세요. 제 돈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뭐 관심도 없어요. 아니 선생님 확인 좀 해보세요. 그거 아까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돈 찾을 길이 없구나 하고 나오면서 그 목욕탕 매니저인지 주인한테 뭐라고 하고 나오는지 압니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입으로는 거짓말 하지만 눈으로는 거짓말 못해요.
눈으로는 거짓말 못합니다. 우리. 제가 그 할리우드 저예산 영화의 제작자 어시스턴트로 한 서너 편 참여해서 그 영화 제작 과정을 좀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그러기 조금 전에 제가 UCLA와 USC에서 아주 조금 한두 학기 영화 제작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어느 한 과목의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 반의 학생들한테 옛날에 그 영화, 클래식 영화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발륨을 다 끄고 소리를 다 끄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대사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 표정들, 배우들의 얼굴 표정들만 보고 그 배우의 연기력을 관찰하고 혹은 배우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기꾼한테 어떤 때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귀를 막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일생 여왕처럼 모실 거야. 아니면 한 달에 5부이자. 아니면 이거는 투자만 하면 1년 내에 그 투자액이 5배로 느는데, 이런 감미로운 달콤한 소리에 귀가 솔깃하게 넘어가가지고 사기 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의 표정만 제대로 봤어도 내가 그가 사기꾼인 걸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능 좋은 고성능의 거짓말 탐지기가 돼서 이 거짓이 무성하는 시대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귀를 막고 관찰해야 돼요. 뭘 관찰하느냐? 그 사람의 말소리, 톤이 안정되어 있는가? 숨이 고른가? 그의 척추는 곧은가? 자세는 바른가? 그의 안색과 피부는 건강한가? 눈은 정직한가? 이런 거를 관찰하면 우리 사기당하는 거 훨씬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욕심에 빠져서, 욕심에 눈멀어서 상대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내려놔야 될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하수는 감정에 휘둘리고 고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고수는 자기 감정을 옆으로 밀쳐놓을 때가 언제인 줄 알고, 그리고 감정대로 해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는 거죠. 하수, 아마추어들은 감정에 휘둘리다가 말아요. 그러나 어제의 감정이 오늘의 감정입니까? 그냥 지나가고 마는 감정일 뿐인데. 여기서 지원씨나 하나 물어봅시다. 지원씨, 이 노름쟁이들의 본전이 뭘 것 같아요? 본전. 자기가 카지노에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간 돈이 본전일까요? 노름쟁이들의 본전은 뭘 같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 아니, 자기의 본전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의 돈이 얼마나 올라갔나 그거 본다 이거예요? 그것도 말돼. 왠가 하면 카지노에서 보면은 블랙잭이나 백크러시나 이런 거 보면은 누가 하나 따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나도 저렇게 딸 수 있겠지 하고 따라가다가 지가 잃는 거예요. 그 감정에 빠지는 겁니다. 사리 분별 못 하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하면 카지노에 아예 들어가질 말아야 되는 거고. 노름쟁이, 도박꾼의 본전은 자기가 갖고 시작한 돈이 아니고 자기가 제일 많이 올랐을 때의 돈이 본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왔으면 되는 건데 더 따보겠다고. 그리고 또 내려가면 아까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거 하다가 빈털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니 로저스의 그 유명한 갬블러라는 노래에서 나왔지만, 진정한 도박사라면 밀어붙일 때와 패를 버려야 할 때를 아는 거죠. 그리고 언제 테이블을 일어나야 할 때, 아니면 더 밀어붙여야 할 때를 아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냉철한 의식으로 매 순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 독재자들, 이 광고 만드는 사람들, 내가 그분은 나쁘게 바람둥이들, 세일스맨들, 이런 사람들이 다 번님의 어디에 호소합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게 감정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람의 성숙도를 알아보려면 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정에 휩쓸려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냐. 제가 그랬지, 얼마 전에 그 미국 연방 의사당 그거 뭐 폭거 점령 난입하고 그런 친구들, 나중에 FBI한테 잡혀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한 말이, 난 트럼프 대통령이 시켜서 온 걸거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I got carried away. 다시 돌아가 보세요. 제가 그게 몇 편이었나? 몇 번 전이에요. I got carried away.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짓, 가짜가 무성하게 홍수 같은 이런 혼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려면 우선 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진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내 욕심 없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또 고인이 되신 성철 스님, 성철 저죠, 이거예요, 이거. 아, 그리고 참 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요 얘기 하나만 제가 더 드릴게요. 자, 요즘에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중에 그 아주 중요한 게 뭐죠? 수면. 우리 수면의 퀄리티가 우리 인생의 퀄리티, 우리 일상의 기능의 그 기능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 요새 사방에서 번님 듣고 계시죠? 번님 주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잘 때 창문들 다 담요로 가립니다. 빛 하나도 안 들어오게. 번님 주무실 때는 완전히 삭감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더우면 안 좋아요.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 추운 때도 제 친구들 보니까 뭐 난방 해가지고 난닝구 반소매 입고 막 조금 약간 싸늘한 데 단 게 좋아요. 온도는. 그리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소리가 다 죽고 완전히 고요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면의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뭐 이 하다못해 컴퓨터, 저 스피커, 이것도 소리 다 끄고 들으면 거기서도 윙 하는 기계음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 꺼야 돼요. 남는 건 뭐냐? 남는 거는 전자기기, 뭐 TV나 컴퓨터에 그 조그만 불 있죠? 빨간 불, 뭐 그린색 불, 그거밖에 없어야 돼요. 뭐 그것도 가릴 수 있으면 가리시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테레비 켜놓고 자다가 뭐 2, 3시에 테레비 윙윙거리고 뭐 이게 눈 내리고 화면에서,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다음 하루는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신 띵하고 자기의 능력의 6, 70%밖에 못하고. 수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고요해야 되고 삭감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으면 뭐 또 하는 얘기가 될 텐데, 번님이 잠잘 때도 물론이고 깨어있는 시간에 적어도 5분, 10분 동안은 테레비, 라디오, 셀폰 뭐 다 끄고 완전히 조용한 침묵, 적막, 고요 속에서 뭐 명상을 하시려면 하고, 묵상을 하려면 하고, 심호흡을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5분, 10분 그냥 차분하게 눈을 감아도 좋고 떠도 좋고 완전한 고요 속에 머물지 않는다면 번님의 일상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을걸요. 내가 뭐 악담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번 프로그램 좀 짧아요. 우리가 헤어지는 마당에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지원씨? 우리 이거 정말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고요해야만 우리의 정신 영혼이 맑아지고, 맑아져야만 그때 밝아지고, 밝아져야만 그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난 고요한 시간은 한순간도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빼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며칠 후에 다시 만나 뵈올 때까지 잘 지내세요. 오늘 또 번님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